안녕하세요. 가스민영입니다. 2018년도 정치도 폐장을 했고 이제 4일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시황, 수익, 그리고 리스크 관리, 추세 이야기, 지표, 기준, 그리고 제가 개발한 박스권 매매, 박스 이론, 가격 대칭 이론, 거래량 대칭 이론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wanna talk about things we've gone through, though it's hurting me. Now it's history. I played all my cards, and that's what you've done too. Nothing more to say, no more race to play.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is standing small beside the victory. That's her destiny. I was in your arms, thinking I belonged there. I figured it made sense, building me a fence, building me a home, thinking I'd be strong there. But I was a fool, laying by the rules. The gods make wrong with dice, their minds as cold as ice, and someone way down here loses someone dear.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has to fall. It's simple and it's plain. Why should I complain? But tell me, does she kiss like I used to kiss you? Does it feel the same when she calls your name? Somewhere deep inside, you must know I miss you. But what can I say? Rules must be obeyed. The judges will decide, the likes of me are mine, spectators of the show. 예. 2017년하고 2018년은 제게는 정말 힘든 해였습니다. 한 2년 좀 넘게 제가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태어나서 생전 죽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도는 작년에는 거의 제 몸이 거의 참 초죽음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올 여름까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올 여름까지도 몸이 많이 힘들고, 올 여름 정도 여름이 끝날 지점에 돼 가지고 제 몸하고 몸 상태하고 맞는 그런 한의사 분을 만나가지고 좀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뭐 여러가지 많은 약을 써봤습니다만 일부 뭐 다양한 제 상태에서 일부는 좀 진두고 있었는데 계속 그 뭐 몸이 안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가 이제 거의 9월달 이후부터 막 제 몸이 좀 좋아지는 그런 상태. 지금 또 완전하다고 보지 않고 계속 약을 먹고 있지만은 이 몸이 예전 같지 않죠. 뭐 이거는 나이라고 볼 수 없는 어떤 이제 몸 상태가 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관리를 잘 해야만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관리를 잘 해야겠다. 참 몸이 아프면은 모든 게 귀찮아지거든요. 모든 게 귀찮고 참 의욕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왜 살아야 되는지도 생각하게 되고 고민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 관리들 잘 하시고 돈도 중요하죠. 사는데 돈도 중요하지만은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황이란 내용을 제가 이게 적었는데 다음 순서 시황. 제가 파생 경력이 상당히 경력이 깁니다. 해수로는 뭐 엄청 멀고 왜냐면은 뭐 파생 경력으로 얘기하면은 빌딩 한 뭐 20개 정도는 지어야 될 그런 경력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생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이 많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죠. 경험치도 있고 뭐 옵션이 동량이라든지 뭐 또 기관과 외국인의 파생 동량 그리고 뭐 업종별 지수 뭐 대형주 뭐 한 50개 정도는 뭐 머릿속에 차트 머릿속에서 다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시장을 전체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시장이나 매매 방법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죠? 전고점, 저저점 뭐 그런 쪽에서 대응하거나 아니면 추세선을 그어가지고 그 추세선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는다. 그럼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아래 추세선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추세선이 만들어져 가지고 알 수 있는데 다음에 치고 올릴 때는 여기에 터치된 자리가 꼭지가 되겠다.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죠?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꼭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도하고 그죠? 그 밑에 오면은 이쪽 부분에서 또 매수를 받아보는 그런 매매. 추세선 올라타 버리면 또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추세선을 그어가지고 매매하는 방법. 그 추세선도 자꾸 그거 보면은 자기 어떤 정확도도 높여지고 자기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매매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지표도 다양합니다. 그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그 매매 방법이 다르고 컷 수준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개인적인 이런 시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경험이 많을수록 그런 시황이 스스로 뭐 시장을 보는 이런 시황이 생기는데 그런 그 시황으로 해서 어떤 포인트를 잡고 매매 방법도 될 수 있겠죠. 과거에도 저는 아침장에 분석을 해가지고 오늘 예상박스권을 정해놓고 뭐 어느 부분에서는 매수 공격을 하고 어느 쪽에서 매도 공격하고 이렇게 그런 방법을 5등장을 대응을 했는데 그게 또
장점도 있고 또 리스크도 많이 따르는 그런 매매였습니다. 저 같은 과거에는 뭐 어떤 스몰 매매보다는 옵션을 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시장 분석하는 쪽에 치중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옵션 대응은 좀 손실도 많이 입을 수도 있고 뭐 수익도 많이 낼 수 있고 이런 거니까. 근데 시황은 제가 옵션을 안 하면서,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이 차트를 만들고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매매하겠다는 이런 기준이 생기면서 시황을 가능한이 아니고 100% 안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시황을 가지고 시황을 접근하면은 차트 시스템 차트 매매가 되지 않죠. 시장에 대한 그런 뷰는 차트 속에서만 계속 바라봐야 되겠죠.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잠깐 한번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했죠.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20을 깨면은 아래로 여기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이걸 붕괴하면 여기서 올릴 수 있다.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제가 20을 깨면은 이렇게 가정 거죠. 여기서 당겨서 보면은 20의 자리는 여기에 저점 자리도 되죠, 그죠? 여기 자리가 되는 거죠. 누군가는 이 시장에 당겨보면은 여기서 매수했기 때문에 세력이까지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 세력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본전 왔으니까 이제 다시 본전으로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박스권의 하단이니까 여기서 또 매수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매매 방법은 각각 다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매도 신호에 따라서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계약밖에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정리를 할까 말까, 그죠? 매도했는 걸 정리를 할까 말까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죠. 20을 깨면은, 그러면 10만원 이상을 챙기고, 일단은 빠져나오느냐, 제 머릿속에는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차트 속에서. 깨면은 이게 우두둑, 일단 니까지는 훑어내릴 수 있다. 그런 고민, 두 가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죠. 만약에 내가 두 개를 들어갔다면, 두 개 진입을 했다면, 분명히 2030에서는 한 계약은 청산했을 겁니다. 익절을 하고 나서 나머지 한 계약만 들고 있는 거죠. 깨는지 마는지. 그 밑으로 깨고 나왔을 때는 새로운 5분선이 따라 내려오면서 하나 새롭게 생기겠죠. 그러면 추가 진입, 다시 또 이 자리 또 추가 진입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제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넣고 있었는데, 버티다가, 이 통선이 딱 돌아서면서, 그죠. 가격권 다시 돌아서면서, 아니다 싶어서, 좀 더 버티다가, 그래도 긴가민가 욕심이 나서, 정리를 원했죠. 다시 치고 내리다가, 다시 올릴 때, 이때 빠져나와 버렸어. 거의 먹은 걸, 십몇만원 벌 걸 못 먹고, 거의 본전에 빠져나와 버렸다. 한두치 오히려 손실 받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빠져나왔죠. 다시 바로 제가 시향을 바꿨죠. 상방으로 돌립니다. 다시. 상방 매수로 돌립니다. 자, 여기서 다시 또 상방 매수로 돌리죠. 매수. 여기 1차 들어가고, 자, 그러다 가지고, 여기서 추가 진입했죠. 추가 진입했는데, 일시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진입했는 가격보다 두 틱, 세 틱 이렇게 더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텼죠.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 1차, 2차 지지선이 딱 있으니까. 그래서 버티고, 여기서 반층하고, 나머지 여기서 정했는가. 뭐, 그래야 된다. 그쵸. 버티고. 자. 일단 이것도 제 이런 시황이라고 보기보다는 차트 속에서 제가 시장을 보는 거죠. 차트에서 가리키는 대로 신호에서 진입하고 또 밑으로 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뭔가고 바로 돌리면 시장을 바로 바꿔버립니다. 신호도 매수 신호 뜨고 그러면 아래 통신호가 영선 위에 올라서고 모든 지표가 바뀌어버리면 이런 지표가 바뀌어버리면 시장 없어요. 단지 매수 신호면 여기는 큰 입소를 하나 만들고 다시 또 올라가는구나. 그럼 올라가면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1차는 2원 이하이고 2차는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매수 신호면 이 라인을 보고 그죠. 반대로 이 가격에서 대칭을 뺏는 만큼 여기서 이만큼 올릴 수 있다. 오직 차트 속에서 내가 진입자리를 찾고 목표가를 정하는 거죠. 이건 시황이 아니죠. 시황은 실시각각으로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진입했을 때 어디까지 입절이 가능하고 컷은 어떻게 되었을 때는 컷을 한다. 여기서 두 틱 정도는 침범을 했지만은 컷 안 했죠. 버틸 자리 버텨야 된다. 계약수는 더 많지만은 여기서 세 계약 정도 더 보유하고 있었죠. 세 계약. 버틸 자리 버텨야 된다. 올라갈 때 아마 추가 한 개 더 들어갔는가 그랬을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버티고 결국은 플러스 여기서 문으로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먹었는가? 그렇죠. 그 버텨야 될 자리 버티는 것이 트레이더가 그거는 뭐냐? 시황도 아니고 오직 타트의 조건에서 내가 매수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컷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상방으로 봐야 되는지 하방을 봐야 되는지 오직 차트가 시키는 대로 보는 것이 제 매매의 방법이라는 거죠. 시황은 개인적으로 아침장에 분석해가지고 좀 크게 봐서 오늘 시황이 뭐 영봉일 것이다 음봉일 것이다 또는 큰 추세가 상방의 뷰인데 오늘은 좀 물리더라도 계속 매수를 들고 있는다든지 뭐 그런 관점은 없습니다. 내가 진입하고 0.3 정도는 6틱 정도만 커 나와도 손실이라도 컷을 바로 날리는 거죠. 물론 보통 컷 자리가 또 진입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좀 그 자리에서 좀 뭐 일시적으로 딱 반등이 나오거나 매수 들고 있다면 반등이 나오거나 이런 자리일 경우로 판단될 때는 가능한 컷을 뭐 한 두 틱, 세 틱이라도 줄여서 할 수 있는 자리는 좀 바로 컷 날리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시황은 제가 가지지 않는다. 시황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황은 단지 제가 시황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분석의 노하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시황은 절대로 가지지 않는다. 시황은 트레이딩에서 시황은 가지지 않는다. 시황을 가지는 순간 자기 뷰가 강해지고 자기 뷰가 강해지면은 자기 포지션에 대해서 확신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는 순간 손절을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방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매매를 못하게 되고 반대 포지션을 계속 들게 되게 그래서 물타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황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인터넷에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만은 대부분 뭐 참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수준 이하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수를 뭐 10개 뭐 어디 뭐 50계약 정도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특히 뭐 항생을 50계약 주문들 하고 20계약도 돈으로 따지면 크죠. 개인이 트레이드 하는 데서 20계약 그 20계약은 현금이야 본계좌를 할 것 같으면은 50계약은 한 7억 정도 돼야 될걸요.
항생을 분계약으로 하려면 한 7억 정도가 6억 5천 정도 이상은 돼야 50계약을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한 7억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20계약도 한 2억 5천 3억 정도 들죠. 분계약을 한다면, 분계좌를 한다면. 그리고 뭐 대여도 D계좌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뭐 20계약씩 그 대여계좌에 뭐 잔고를 뭐 1억씩 5천만원씩 집어넣고 그렇게 매매해서 맺습니까? 전부 다 가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의 매매를 하면서 계약서를 10개 이상 20개씩 이래 가지고 하루에 100만원 몇백만원 많게는 뭐 500만원 1000만원씩 이렇게 수익 났다고 올리는 거,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파생을 하는 사람들은 뭐 혹해가지고, 그죠? 정말 혹해가지고 그렇게 현혹됐다가 돈 다 잃고 나서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는 기사에는 돈을 넣고 한계약 해가지고 뭐 참 한 달에 몇백만원 벌어도 정말 그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수익 내드린 현란하게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뭐 저도 뭐 대여에 뭐 1억짜리 계좌를 받아가지고 10계약 20계약씩 일하면 하루에 몇백만원씩 매일 일찍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정확하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수익 내는 그런 매매 방법이 훨씬 중요하고, 따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쪽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도 안정적인 수익을 또 원하고, 가능한 손실이 없는 날, 손실이 나더라도 거의 뭐 본전 수준에서 거의 매매를 마치는 그런 매매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리스크 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죠.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뭐 어떻게 그 컷을 얼마에 끊는다 이렇게 그것도 리스크 관리죠. 내가 얼마에 손실 났을 때 뭐 컷을 한다, 무조건 컷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컷도 그 원칙이 중요하거든요. 원칙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뭐 손실 났다고 컷 해버리고 그게 아니고, 제가 원하는 이 주택에서 여기서 매수했더라도 임대차 자수 추가 진입했잖아요, 그죠? 이거 진입하고 추가 진입해가지고 이거 위로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추가 진입한 거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손실이 났더라도 버텨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청산하고 반청산하고 이게 밀릴 때도 이 박스권으로 제가 보고 장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칙이거든. 제가 원칙이 이 박스권에서 요 중심선, 이 박스권의 중심선을 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밑에 와보면 컷을 해야 되겠지만, 그죠? 할 수 없이 컷 해야 되겠지만, 그죠? 반응, 또 여기가 지지되죠, 또. 반응 줄 때 컷 하면 돼. 그러나 이 중심선 그 앞에 박스권에서 중심선을 침묵 안 하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중심선을 에서는 지지될 가능성이 약간의 휩소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휩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컷 안 하죠. 이런 자리에서 컷을 안 한다. 버티는 거죠. 한두 틱짜리에서 버티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것은 차트 속에서 내가 이 이유를 찾고 그 원칙에 지켜나가는 매매를, 그게 제가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이고, 또 아침장기에 손실이 났죠, 그죠? 이 국면에서 손실이 났는데 여기 수익 났는 거는 읽지도 못하고, 그죠? 빠져나가고 그리고 손실이 나는 상태였어요. 그럼 내가
이 손실을 한 부분을 이번에 이 추세에서는 수익이 2계약 들어가서 여기서 이절 당하면은 본전이 될 것이고, 그러면 3계약 들어가서 여기 반창하고 나머지를 들고 해서 이 정도 생산하면 오늘 수익이 마무리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수익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머릿속에서 계속 판단을 해주는 거죠. 요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할 때는 얼마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게 수익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계속 판단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얼마면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는 컷을 해야 되고, 목표치는 어떻게까지 이런 포인트를 보고 목표치를 잡고 매매를 해 나가는 거죠. 결국은 다 이 목표치 찍잖아요. 그 첫 번째 이거 돌파하면은 이거 꼭지 돌파했죠. 그럼 다음 목표는 이거다는 거죠. 결국은 다 차트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다 찍었잖아. 그러니까 그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렇게 매매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저희 리스크 관리와 수익 관리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한계약이면서 또 추세 신호와 같이, 특히 추세 신호라면은 추세에서는 뭐 2계약 이상 들어갈 때도 있죠. 그렇게 좀 더 새해에는 2019년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제가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추세 신호와 5분선과 추세선호가 겹치는 이런 자리에서는 공격적으로, 5분선과 추세선이 겹치는 이런 자리에서는 공격적으로 계약수를 내려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좀 더 수익이 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 한 계약 것을 2계약 계속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어떤 작은 박스권에서는 가능한 매매를 자제하고, 그 박스권 신호, 추세선이 빨간색과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이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5분선과 겹치는 자리에 앉아서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고, 또 매도 신호 나오면 이런 데를 벗어나고, 가능한 추세선하고 이게 5분선이 겹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계속 공격을 해서 수익을 낸다. 목표치까지 수익을 낸다. 그러면 승률도 많이 올라가고, 또 매매 수도 많이 줄어들면서 따라하기가 좀 쉽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신년에는 좀 더 그런 쪽에 어떤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세 이야기, 추세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추세라는 것은 하루에, 추세라는 것은 뭐 단기적으로 보서는 여기도 추세 되겠죠. 그죠? 이런 것도 추세고, 그게 기준은 자기 차트의 기준이죠. 기준일 뿐입니다. 어느 날 양봉이 났더라도, 그죠? 바로 일직선으로 쫙 올라가는 부분, 계속 큰 N자 파동, 짧은 N자, 큰 N자 파동, 계속 번갈아 만들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원웨이로 쭉 올라가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2번 있을까 말까 하죠. 자, 이렇게 이런 작은 N자 파동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렇죠? 또 그래 올라가도 계속 갈 것 같지만 또 어느 날 또 5일간에는 또 이게 쭉 내려버리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파생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라는 것은, 제 시스템에서의 추세는 여기서부터 추세가 하방 추세가 열렸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 5분선 겹친 자리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고, 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5분 추세선이 여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추세선이 밑에 5분선이 만들어지고, 그럼 이 자리에서 가장 5분선에 붙여서 매수를 하고, 추세선이 살아있는 한, 다시 차트를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추세선이라는 것은, 제 차트의 시스템에서의 추세는 5분선하고 이런 데서 겹쳐진 인더스 매수를 해가지고, 위에 트렌드 라인이 빨간색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추세권이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추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가 추세권이고 여기가 추세권이고 이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신호가 박스 구간의 매도 신호죠. 매도 신호는 이런 데서 매도하고 이런 데서 튀어올 때 매도를 하는 거죠. 이것은 매도 구간이지만은 박스권의 매도 신호 구간이죠. 이 하방 신호는 여기서 매도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추세 구간을 가르는 그런 매매 방법은 뭐 자기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방법에 따라서 각각 영역이 달라지겠죠. 제 시스템의 매매 방법 기준상으로는 추세 구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단지 표현상 추세일 뿐이지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 쪽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나. 목표치를 좀 더 크게 잡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추세 구간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표는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뭐 기존에 어떤 시장에 많이 개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만은 이미 제 어떤 유튜브의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인목균표나 뭐 볼린지 밴드 그리고 뭐 트릭스, MACD,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올려놨습니다. 그런 걸 뭐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지표들은 좀 더 개인적으로 개발해서 만든 것입니다. 기존 수식의 개념하고는 많이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천재는 아닙니다만은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뭐 천재라고 저기 얘기합니다. 저는 노력형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떤 나름대로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만든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을 만든 수식을 짜고 그래서 만든 시스템이 저희 노다지 차트 시스템입니다. 저희 이론대로 시장을 보고 저희 이론대로 시장을 분석하고 그것은 차트 속에 다 녹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가진 박스 이론이나 가격 대칭 이론, 거래량 대칭 이론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미 차트에 대한 설명은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박스 이론은 제 5분선에 많이 반영된 거고 그죠? 또 시장에 그리고 E1, E2, E3 이런 목표 가격을 잡는데 박스 이론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격 대칭 이론 그렇죠? 가격 대칭 이론 그리고 거래량 대칭 이론은 장중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019년들은 저도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려고 제가 어제부터 또 모니터도 새롭게 구성하고 여러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2017, 2018 몸이 좀 부실한 가운데도 나름대로 이제 다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원래는까지는 거의 뭐 몸이 제가 올 한 7, 8월 넘어서면서 좀 많이 급속도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는 2019년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습입니다. 원래까지는 거의 뭐 제 몸도 좀 추스리고 그러면서 뭐 강락을 잊지 않기 위해서 2018년도는 그냥 연습을 했다. 나름대로 습관도 들이고 뭐 연습하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2019년도에는 제가 이런 세워놓은 이론과
가설, 그리고 시장을 대하는 이런 방법, 또는 노드 차트 시스템, 이걸 가지고 제 스스로 뭔가 이제는 증명을 해, 세상을 향해서 증명을 해야 되겠다. 제 이론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정확한지, 그런 걸 증명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죠? 회원들이 많이, 이제 제 차트를 쓰는 회원들이 증명을 해줬습니다만은, 이제는 제가 증명을 해드려야 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파생경이 참 오래되면서 이 시스템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스템을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붙는 시간이 한 7, 8년 전인데, 그때 시작할 때는 내 능력으로 정말 어떤 시스템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신호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그런 각오로 시작을 했는데, 2년 동안은 제가 플러스 나는 신호를 하나도 못 만들었습니다. 2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플러스 나는 신호를 하나도 못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플러스 나는 신호를 하나 못 만드는 동안 2년 동안 고생했는데, 2년이 딱 넘었으니까 이제 거의 본전 내지는 스스로 감안해가지고 플러스 좀 나는 이런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2년 동안은 절대로 못. 그 이후에 이제 제 가정이, 근데 시스템이, 기복이 엄청 심하거든요. 결국 이제 수익은 인간으로 따시면 수익이 꽤 나는데, 이 손실 나는 달에는 손실이 많이 나버리고, 이 기복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도 시스템을 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실 많이 나는 날 걸려버리면, 한 달에 10포인트, 20포인트 손실 나버리면, 그죠? 그것도, 이거 신호 맞는 거야? 이렇게 못 따라하는 경우 있죠. 첫 시작할 때 수익이 많이 나는 달부터 돼버리면 또 다룰 수 있는데. 그게 신호를 또 여러 개 만들게 되죠. 신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서로 상쇄하는, 보강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구성했는데, 결국은 시스템이 자금이 엄청 많아야 자동으로 돌리고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스템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이런 손매매로 수익을 내는 입장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놀려서 수익 낼 수 있는 거를, 그 수익원을 만족할 수 없죠. 만약 시스템으로 자동 돌리는데 한 달에 5포인트 정도만 수익 내도, 꾸준히 5포인트만 수익 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달 동안 수수료 빼고 한 5포인트만 한 달 수익 내면은 250만이죠, 그죠? 봉기자로 돌린다 치더라도 1,500만 정도 넣어놓고, 그죠? 요즘 국선 한 계약은 한 600만원 정도만 한 계약 돌릴 수 있거든요. 유자금으로 한 1,000만원 넣어놓고, 한 계약 넣어가지고, 돌리다 가정할 때, 컴퓨터만 켜놓으면 수익 내주는 거 아닙니까? 5포인트 뜨면은 125만원입니까? 한 달에 155만원 정도 수익 내면 1,000만원 넣어놓고, 그죠? 그러면 2천만 넣으면 250만 수익이네요, 그죠? 3천만 넣으면 375만 수익이옵니까? 3천만 정도 넣어놓으면, 넣어가지고 한 3개가 또 올리면은, 그 컴퓨터가 알아서 돈 벌어주는 거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스템은 그렇게 수익이 안 나는다는 거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안 준다는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 많은 신호를
여러 가지 일부 신호가 손실날 때 다른 시스템이 수익을 내주는 그런 구조로 돌아가야 되겠다. 괜히 한두 계약 한 개 신호로 돌려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한 10억 정도 돼가지고 신호를 수십 개씩 해가지고 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수익이 날까. 그렇지 않고는 힘들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든 어떤 지표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손매매를 해가지고 승부를 걸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차트 시스템을 보강을 했고, 처음에는 이런 원칙으로 해서 매매를 하면은 어떤 수식을 모르는 개인들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뭐 개인들이 회원들이 제 차트를 활용해서 차트를 유료로 이용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제도 몸도 뭐 그렇게 좋지 않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도를 했지만 일부는 뭐 잘 적응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의로 하면 뭐 수익을 잘 내는데 또 실계절 하면 수익을 못 내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 스스로 하소연을 하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심리적인 부분이죠. 매매를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손실을 했을 때 못 버티고, 그거는 모이는 버티는데 본계전은 좀 버티기 힘들죠.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달이 지키대 원칙이 있는데 몸 탁 틀리면 본계전은 틀려버리는 손실날까 일시적으로 손실나니까 틀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 원칙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칙을 0.3 커스의 원칙이나 차트 한두 틱이 밀렸다고 빠져나오는 이런 거는 그런 우는 병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매매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그런 매매, 저에게는 시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황은 오직 차트 속에서 내가 어떤 조건에서 들어가서 어떤 조건에서 빠져나가고 신호가 바뀌면 즉각 시황이 차트의 시그널이 바뀌면 즉각 시황이 바뀝니다. 차트의 조건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8년 한 해 저와 함께 고생하신 분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저도 많은 준비를 2018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꾸준히 준비했고, 제 몸이 좀 완전해지기를 오랫동안 제가 2017년도는 너무 고생했고 2018년도도 나름대로 몸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한약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아파 보면은 자기만 괴롭지 주위에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또 힘들 때가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병명이 정확하지 않는 그런 고통. 오히려 팔 손가락이 비인다든지 팔이 부러진다든지 이런 같은 경우는 병명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골절상 이렇게 되는데 좀 그런 게 더 힘들었고 그렇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2018년도를 그럭저럭 보냈습니다. 많은 준비 마치고 2019년도 노다지 차트 허는 거대한 풍파를 넘고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파생시장을 향해서 큰 포효를 할 시기가 왔다. 저와 함께 같이 2019년도는
저희 갓세미늄의 노래 차트와 함께 크고 먼 항해를 같이 가도록 합시다. 모두 건강하시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한 새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